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인하 논의가 다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고 또 몇 퍼센트까지 내릴 예정인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정부랑 여당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이제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네. 또 25%로 인하하는데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좀 이러한 상황에 좀 동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국민과 투자자의 배당 세율 완화 요구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세율 인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및 또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세율 인하로 인해서 연간 약 4,6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세가 또 예상이 되는 점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는 11월 말이나 그리고 늦어도 한 12월 초쯤에 정기 국회 종료 전 최종안이 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업계에서는 이 증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대주주에게 좀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명 부자 감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일반 투자자에겐 좀 매력이 없는 그런 정책일까요? 네.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일반 투자자에게도 저는 이제 이득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금융 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을 넘으면은 종합 과세로 묶여서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지만은 이제 분리 과세로 되면은 일정 구간까지는 세율이 낮아져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금의 규모가 큰 대주주가 절대적인 혜택을 더 크게 받는 건 사실이어서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는 배당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이제 세금 증가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이 있으며 특히 이제 연금 배당 중심의 좀 투자자에게는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는 좀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모두에게 좀 이득이 되려면 어쨌든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세율을 인하하게 된다면 기업들 배당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 세율 인하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배당 한 20%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배당 성향이 좀 상향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좀 커지게 되고 특히 이제 배당을 통한 투자자 유인책이 좀 보다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 투자자들의 배당 요구가 좀 증가를 하고 기업들도 이에 좀 부응을 하면서 배당 성향을 좀 높이고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세율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주주 이익 증가와 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동시에 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통해서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배당 성향의 상향은 각 기업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경영 전략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 네.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서 이제 배당 확대 요인이 좀 강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배당 성향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역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최근 고배당주 중심으로 주가가 반짝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최근 이제 예금 일부가 이제 내년 배당 소득을 노리고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고배당 관련주들이 이제 반짝 들썩이는 흐름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개선 기대가
고배당 주식에 대한 이제 매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고배당 ETF나 또한 이제 관련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된 기록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당주 랠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배당 정책에 대한 개선과 이제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필수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 이제 예금 금리가 내려가거나 예금보다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된다라면은 이 자금 이동은 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배당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생각나는 게 은행주, 뭐 지주사 이 정도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일단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고배당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 말씀주셨던 종목들 이제 포함해서 뭐 보험이나 은행, 뭐 금융업종, 그리고 이제 지주사 같은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 예상 배당 성향이 한 20% 정도 이상이 되면서 과거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앞서 얘기했던 전통적 배당주들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HD 현대미포라든지 뭐 HD 현대중공업, 뭐 효성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이제 기업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 고배당주로는 이제 보험, 뭐 은행, 금융지주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조선과 또 일부 중공업, 증권사 같은 기업들도 좀 포함을 해서 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이탈하는 이른바 셀코리아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주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데요. 우선주도 배당이 나오잖아요. 이 배당 때문에 우선주를 모아가는 걸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대거 이탈하면서도 이제 우선주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배당 매력과 가격 메리트가 이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와는 이제 동일한 배당을 받으면서도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할인돼서 거래되는데, 외국인 입장에는 같은 배당을 이제 더 싸게 사는 구조가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당 소득 이제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장에 좀 퍼지면서 고배당 종목에 대한 이제 관심이 올라간 것도 이제 우선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선주의 유동성적인 문제와 이제 의결권에 대한 부재는 여전히 리스크에서 모든 종목에 대한 해당되는 전략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이제 배당 중심의 가치 전략적인 투자에서 우선주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하는 선택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그렇다고 또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잖아요. 이 때를 잘 맞춰야 한다고요? 네, 뭐 일단 이제 배당금을 목적으로 배당주를 사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배당 기준일 전에는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시고 나서 기준일까지는 보유를 하셔야만 배당금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한 후에 실제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대략 한 2영업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기준일 2영업일 전에는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배당 기준일이 뭐 12월 30일이다라고 하면 한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만 이제 주주 명부에 배당 권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연말 배당 같은 경우에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금은 이제 해당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산 승인을 좀 받은 후에 보통은 이제 다음 해인 3월에서 4월 정도, 1개월 이내로 주주 증권 계좌로 좀 자동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도 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다만 지급 시기는 조금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면 지정된 이제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2영업일 이전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 시기도 참 중요하지만 종목 선별도 중요할 텐데요. 배당주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또 주가가 쑥쑥 오르지도 않잖아요. 좋은 배당주 어떻게 고르나요? 네, 배당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배당금만 보고 고르면은 주가가 빠질 때 배당으로는 절대 손실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배당주는 배당에 대한 수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배당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부채 비율과 이제 산업 사이클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이 좀 과도하게 높아지면은 오히려 재무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온 이제 배당 성장주인지 아니면 이제 일회성인 배당에 이제 기대는 기업인지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이제 높아도 실적이 결국 떨어진다라면은 주가도 결국 이제 빠지기 때문에 배당 실적 재무 건전성이 동시에 갖춰지는 기업만 진짜 배당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배당주는 배당금 그 자체보다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체력과 배당에 대한 여력을 보고 고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배당주는 배당을 받을 때만 잠깐 샀다가 파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쭉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 뭐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 지급 시기에만 주식을 좀 매수하는 전략이랑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 투자는요,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지만 배당 라길이나 그 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단기 변동성에 노출되기도 쉽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는 배당 수익뿐 아니라 이제 배당 성장이라든지 뭐 기업 가치 상승, 그리고 이제 복리 효과 같은 그런 장점들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요.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작은 흐름, 시장의 작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시장 자체도 워낙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또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테마성 기업보다는 오히려 실적 기반의 성장주로 매수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시점이라서 실적과 배당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차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네. 큰 이점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당주에 대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배당주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 전반이 좀 조정받는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변동성이 커진 지수 속에서는 이제 배당주가 대피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방향성이 좀 이제 불확실할 때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이제 안정적인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방어적인 성격이 매우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주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실적 둔화라든지 펀더멘탈에 대한 악화가 나타난다면은 배당 매력만으로는 주가가 버티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 수익률만 보고 좀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성장성이나 배당 여력 그리고 재무에 대한 건정성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배당주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방어와 성장 두 가지 체력을 모두 갖춘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제 배당주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의 종목 진단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최서우 자문역님이 엄선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탑3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우선 좀 바로 말씀드릴 이제 탑3 종목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주가 차익이랑 배당 차익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실적 기반의 성장과 또 배당이라는 모멘텀에 좀 중심을 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기획은 이제 글로벌 광고 경기 둔화 속에서도 좀 꾸준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는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사와 해외 법인을 합친 매출 총 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후반에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디지털 비중이 한 54%까지 좀 확대가 되면서 고마진 구조가 좀 강화가 됐고 비용 증가 압력이 있음에도 영업이익은 25년도에 한 6%에서 7% 정도 성장을 하고 또 26년에는 추가적인 개선까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10년간 배당 성향이 한 54%에서 한 61%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고 25년도 예상 배당 수익률은 한 6%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대형 배당주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천억 원대 순현금과 또 견조한 이익 구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배당 안정성이 일단 굉장히 높고요. 밸류에이션 역시 글로벌 동종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한 20%에서 30% 정도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기획은 뭐 실적 안정성이라든지 뭐 구조적 성장 그리고 고배당 매력을 모두 갖춘 종합 마케팅 플랫폼 기업으로 또 볼 수 있고 중장기 배당 성장 투자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탑3는 제일 기획이었는데요. 자, 이제 탑2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탑2는 어디죠? 요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종목일 것 같은데 네. 바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일단 전 사업 부분에서 균형 있게 좀 실적이 좀 성장을 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좀 가장 안정적인 체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5년 3분기 지배순이익이 한 3,0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일단 기록을 했고요. 브로커지나 뭐 WM, IB 분야도 모두 좀 고르게 개선이 되면서 수익 기반이 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랑 국내 거래 대금 증가가 좀 눈에 띄고 고액 자산가 고객의 예탁 자산 확대는 이제 리테일 부분의 경쟁력을 좀 한층 강화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 부분 역시 뭐 인수나 뭐 자문, 구조화 금융이 모두 좀 증가를 하면서 분기 한 1,000억 원대 수익을 좀 달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기업 금융 역량도 확실히 좀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업계 상위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 ROE를 보면 한 16% 정도 기록을 했고 향후에도 한 11%에서 13%대의 좀 높은 수익성을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역시 이제 배당 증가가 좀 가능한 구조인데요. 24년도에 DPS는 3,500원, 배당률로 치면 8% 정도 되고 25년도에는 4,200원, 26년도에는 또 5,000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당 성향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이제 PER 기준 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되고 PBR이 0.7배에서 0.8배 정도 수준으로 ROE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주가는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증권은 실적과 수익성 그리고 배당 성장성이 모두 결합된 대표적인 중장기적인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탑2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최서호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최서호 자문역이 작성한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시점부터 좀 주목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탑1 종목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크게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주사로 네.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의 핵심 모멘텀인 실적 성장과 배당 역시 골고루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실적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이 종목 선정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제 당사 같은 경우에는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40%에서 50%라는 좀 이례적으로 깊은 할인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배당 성향 60% 이상을 좀 공식화한 대형 지주사이고
26년까지 보유 자사주를 좀 전량 소각을 좀 예정해 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사실 가장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회사들의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특정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26년부터 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 또 다른 자회사는 인도법인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 상장과 배당 여력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과 AI 중심의 성장세를 좀 지속하면서 지주사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 역시 좀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당사는 배당으로 좀 하방을 좀 지키고 자사주 소각으로 좀 할인율을 높이면서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업사이드를 키우는 이 세 가지 축이 좀 동시에 작동하는, 어떻게 보면 좀 드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사는 뭐 단순히 저평가된 지주사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치가 응축된 기업이고, 26년을 전후로 해서 실적과 기업 가치가 함께 좀 레벨업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더욱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사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